네! 안녕하세요. 프리니TV. 오늘 또 윤쌤이 없습니다. 대신 현인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정치, 아무튼 다방면에 박학다식하오. 자, 우리 양구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구라라고 소개받은 양찬성이. 왜 집을 여기 지금까지 안 사고 있는지. 확실하게 상승론자입니다. 근데 집을 안 사겠다. 선대인이나 라이트하우스 위주로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인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부동산 IQ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부동산 IQ. 네.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긴 한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집은 저 뭐 친구 중에 보면은 예전부터 뭐 아주 부자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사를 다니고 이제 엄마 아빠 갈 때 같이 갈래 하면서 임장을 그냥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조기 교육이네요. 그렇죠. 네. 뭐 딱히 그게 교육을 작정한 건지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면 이제 어린 눈에도 보면은 그래도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 가깝다든지 아니면 뭐 초등학교가 가깝다든지. 맞아. 하다못해 뭐 어디 공원에 놀러 이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면 그게 가까웠는지. 여기 여기 놀이터 물이 좋아. 그렇지. 뭐 이런 거. 네. 물이 좋으면 더 가고 싶으니까 그만큼 비싸질 거고. 네, 부동산 IQ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못 산다. 뭐 부모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 LTV나 뭐 DTI나 이런 개념을 굉장히 불과 한 1, 2년 전에 알았어요. 저는 이제 신문에서 보면 빚을 내서 집을 산다. 자, 현관 빼고는 다 은행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평생 동안 빚을 갚으면서 어떻게 살지?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맞아. 그리고 지금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막아요. 이거를 갚을 수 있을까? 사실 실행하는 게 만든다는 거를 공식으로 해보고 뭐 엑셀도 돌려보고 수많은 유튜브 뭐 네이버 블로그들 북카페 보면은 머리에서 그게 맞다고 아는데 이제 그게 가슴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톡방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작년 말에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보금자리론에 그다음에 뭐 엄마한테 얼마 이제 빌리고 친척들한테 빌릴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하면 그래도 1, 2주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 2주에 딱 봤는데 1000만 이상이 오른 거예요. 와, 1, 2주 만에? 네, 1, 2주 만에. 제가 가천대 두산 이분데. 가천대? 네,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나름 역세권에 신축에 뭐 그래가지고. 가천? 그래서 제가 가천대 그렇게까지 오래가 공부를 뭐 썩 잘하지 못해 인서울을 못했는데 집은 역삼이에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갔냐고 그냥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잘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남에서 집에서 가기 편하대. 걔는 정말 집에서 가기 편했는데, 맞아, 그게 이제 흔히 요즘 하는 말로 강남과의 접근성, 직주 근접 이런 얘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가치가 더 경원대, 가천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아까 부동산 IQ를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역삼 제 기억으로 그때 은하수 아파트 존버를 해가지고 역삼 푸르지오로 재건축이 됐죠 아마. 그 이마트 바로 옆에. 그러면 걸어서 뭐 진선여중요고 학군저초 역삼역 걸어서 한 3분 5분 걸리고, 그다음에 그 주위로 다 회사고. 그 친구는 원래 그냥 되게 어려서부터 거기 살았는데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큰어머니 계속 집을 사고 파셨어요. 네, 그거 하나는 유지하면서 뭐 여기도 사고 저기도 팔고, 저희 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라고 권하고 이거는 빚을 내서 사야 된다. 현명하신 굉장히, 분이네. 굉장히 지금 자산가로 변모하셨는데, 근데 저희 엄마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빚을 내서 사냐고. 서울집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아들 뭐 대학교 가면은 뭐 서울에 집이 필요하겠지만 하숙집 들어가면 되지,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러면 하숙집 들어가면 보증금이 거의 없죠 보통. 그리고 요즘은 모르겠지만 뭐 한 4,50만 원 뭐 비싸면 어떤 데는 뭐 오피스텔이 낸데 그 가격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월세로 낼 생각하면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LTV나 빚을 내서 하면은 이제 자기의 자산으로 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난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은행을 활용하는 법을 잘 모르셨던. 그래서 빚 내면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줄 알고 빚을 한 번도 안 내다가 불과 한 1, 2년쯤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써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다음날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월마다 뭐 원금 이자 그냥 뭐 그럴까요? 몇백씩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집을 살 작정을 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임장도 실제로 갔었고, 근데 뭐 그때 집값이 특히 그 집이 한 반년 만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딴 데보다. 반년 만에? 네,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허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우리가 한 장, 두 장이나 해가지고 최소한의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다른 투자를 좀 잘못한 것도 있었고 뭐 슬픈 일인데, 뭐 사기 아니고 뭐 이제 해킹하고 보이스피싱을 엮여가지고 가상화폐를 지금 금액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많구나. 하여튼 맞춰만 한참 때는 매덕 이상을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저스. 네. 역시 모든 경험을 하신 양무라님이십니다. 일부러 사는 건 아니다. 네. 못 사는 거다. 그렇죠. 그럼 지금 다시 또 사는 거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래서 그 전보다 성남보다 더 먼 경기도에 서울에서 더 멀어져야죠. 돈이 집값은 올라가고 말 그대로 현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집값은 올라가고 현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가 떨어지니까 사실상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셈이잖아요. 그쵸. 돈의 가치는 네.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강남에서 혹은 뭐 여의도에서 거리가 더 먼 곳으로 그래서 뭐 안양이나 광명 쪽 이제 강남보다 더 먼 경기도 쪽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임장 계획만 세워놓고 가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아직 아직 임장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문제. 사실 임장을 간다고 마음 먹으면 그 아까 말한 부동산 이렇게 높은 집은 얘기하면 평일 먹거든. 그때 주말에 그냥 다 가더라고요. 그치? 가서 돌고 막 걸어도 가보고 하는데 진짜 결당력 있는 네. 애는 연차 확 써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쵸 연차까지 쓰는데 네. 제가 이 그 성우님이나 우리 바로 앞에 나시던 송이형 이런 분보다는 제가 확실히 뭐 행동력이나 목표 이런 의식이 있어서 약하다는 걸 저도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누구보다 뭐 이론이나 네. 그리고 여태까지 뭐 부동산 히스토리 네. 뭐 이런 현물 경제 뭐 이런 거에 되게 좀 마삭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못 돌아다니까 대신에 방구석에서 방구석 여포가 돼요. 신부동이요. PC통신 시절부터 댓글을 좀 달았기 때문에 지금 또 그래서 그런 건 좀 괜찮습니다. 지금 또 이 부동산 정책 덕분에 네. 통합당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민주당을 역전했어요. 지지율이. 그렇죠. 네. 이 상황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지금 노영민 네. 노영민 실장도 그렇고 아까 제가 캡처한 거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불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종시, 혁신도시 거기서 나온 이제 토지 보상금이 다시 어느 날 이제 그냥 농사하시던 분들이 벤치에 농기구 끌고 다니면서 은행 가서 2, 3억 턱 내놓으면서 아 돈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투자할 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일부는 예금을 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뭐 토지로 대신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총괄했었던 김수현 비서관인데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누구나 아는 가장 유명한 청와대 비서관 김수현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랑 동명이인이지 정치인입니다. 김수현. 네네네. 그래서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통합당 정권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이었었잖아요. 최교환에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그 해에 최경환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하셨고 그 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영 께서도 신도림 지금 이름만 까먹었는데 주상복합을 빚내서 사셔가지고 매덕을 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강점으로 삼아서 사실 상대방 못하는 걸 공격하고 자기 강점을 살리면 되는데 통합당은 뭐 최근까지 계속 말하면 할수록 점수를 더 까먹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아저씨 그 집 그것도 23억. 네. 스트리트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자. 뭐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는 안 나가잖아요. 웬만하면은. 예전에 뭐 황교안 대표는 밖으로 자주 나갔었지만 윤석열 대표는 뭐 머리 밀고 막. 네, 집안에만 계속 계시니까. 그다음에 최소한 입은 조심해라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과거 민주당의 불과 몇 개월 전 민주당의 최고 장점이 최대복은 야당복이다. 맞아요. 스스로 뭐 점수를 자폭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민주당이. 아니 그때 180석 네. 된지 한 3, 4개월 만에 갑자기 이렇게 꼬라박은 그렇죠. 게 네. 원인이 주 1위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정책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게 말하면은 뭐 어떤 견제 심리나 권력의 어떤 그런 그 상권 분립을 말하고 나쁘게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라 180 먹고 너무 잘 나가니까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 것도 있겠죠. 맞아요. 차라리 주호영이 네. 시세 차익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옆집 사는 사람이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더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배 아프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양구라님께서는 네.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 여러 가지 뭐 계획을 세우셨는데 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뭡니까 지금? 임장을 간다거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일단은 뭐 호갱노나 네이버 부동산 돌려봐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큰 이제 범위를 잡기 위한 거고 실제로 임장을 가봐야죠. 부동산 전화해 보면은 또 호갱노나 나와 있는 매물이랑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네, 이제 실제로 가서 뭐 이제 지하철 같으면은 걸어볼 수 있으면 걸어가 보기도 하고 정말 네. 역에서 몇 분인지. 그렇죠. 네, 그 보통 이제 임장 가면 편하게 간다고 차로 가는데
웬만하면 한 번씩 걸어보는 게 좋을 거고 시드머니 최소한의 일정 이상 시드머니를 구해서 제가 사실 어쨌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실패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주택자는 상관없고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 톡방에 보면은 무주택자 중에서 제가 말이 제일 많은데 다른 분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형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샤이 무주택자 부분 몇 매를 찝어가지고 개인톡 보내거든요. 일단 줍줍부터 청약을 넣어봐라. 아 청약? 그 줍줍이 뭔지 몰라서 나 청약 점수가 낮아 이러면은 아니야 이거는 청약 점수 없으니까 무조건 해보고 마음의 허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된다. 나도 옛날에는 뭐 청약하려고 하면은 혼자 살고 뭐 미혼이고 청약 점수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줍줍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내 주위 집부터라도 살펴봐야지 점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마음의 허들을 낮춰야 된다. 마음의 허들을 낮춰라. 네, 부동산 IQ를 높여라. 부동산 IQ를 높여라. 그렇죠. 부동산 IQ를 높이려면 지금 부동산 거기에 대한 빡침이 결국 뭐 어떤 지지도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4개월 만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사실 뭐 제가 농담반 진담반을 하는 얘기로 주위 사람한테 사대강에 당신 삶이나 무슨 삶이 있냐? 사대강 어디예요? 대본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이거는 찬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녹조라 때밖에 생각이 안 나. 사대강이 어디냐고 하면 사실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자신의 삶과 사실 크게 뭐 근처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뭐 수해를 겪으신 분들 정도 아니면은 사실에 자신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집이었고 옆에 집 누가 집 샀다라 했는데 그게 1억 오르고 2억 오르면은 당장 자신의 삶과 큰 그게 되잖아요. 아 나도 사야 돼. 나 지금 사야 돼. 해니까. 저는 이제 성훈이 집을 보면서도 이제 한번 이제 어디신지 아니까 검색해 보면 야 정말 많이 올랐다. 분명히 본인 연봉 이상으로 훨씬 더 올랐을 텐데. 그죠. 물론 능력 있으시고 고위공자지만 저 아니에요. 고위공자입니다. 오해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렸을 거야 하시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대강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지만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상관있고 후대 자식 있는 분들은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시집 장가 보내지 이런 걱정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식주 중에서 이제 의하고 식은 사실 돈이 이제 크게 안 들어도 명품을 굳이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 주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땅은 유한하니까. 이게 신기한 게 문화 트렌드도 네. 지금 뭐 방송 트렌드도 그렇고 의식 주 순서대로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패션 뭐 이런 트렌드가 유행이었다가 네.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방, 네. 식이 유행이었다가 지금은 구해줘 홈즈도 그렇고 SBS에서도 나의 판타지 집을 찾아다니는 홈즈 비슷한 게 또 나왔더라고요. 아, 또 나왔어요? 네, 또 나왔어요. SBS에서. 네. 뭐 정리의 달인 등등 이제는 또 주거 인테리어를 넘어서 또 주거 아예 집 자체를 네. 트렌드로 하는 게 지금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혹시나 직장인 20대 말이나 30대 초 이런 좀 젊은 친구들이 지금 했으면 하는 거를 한번 우리 또 양구라님께서 양구라님처럼 살지 말라. 그죠. 빨리 살면 안 됩니다. 빨리 정신 차려라. 네. 최경환 부총리 얘기랑 비슷한데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특히 집 사라. 무주택자면은 뭐 성형 하신 얘기는 아니면 다른 분들 하신 얘기 비슷하지만 자기 집 한 채 있는다는 거는 이제 마음에 그 금액 이상으로 마음에 편한 것도 있고요. 한 채 사면 사실 뭐 떨어지나 올라가나 상관없고 이제 내가 살지. 네,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그게 뭐 큰 경제 위기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상관없으니까 보통 처음에 이제 20대 처음에 들어가면 하는 게 뭐 예적금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드는데 그것도 분명히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지만 그리고 또 보험 아줌마들이 연금보험 들려고 그러잖아요. 연금보험 정말 그건 안 됩니다. 연금보험 안 돼요? 제가 그 생명보험회사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 3대 보험회사 하나생명보험사 제가 그 인턴을 했었어요. 아 인턴. 네. 그래서 뭐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 특히 20대는 연금보험을 들릴 필요가 사실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대는 떨어진다. 네. 실비 들으면 20대면 무조건 실비가 낮게 나옵니다. 5만 원 이하로. 회사 실비나 뭐 공무원이면 상관없으신데 그게 아니라면 실비만 들고 정 불안하면 집안
이제 가족력 확인해가지고 뭐 특정암이 많다고 아. 하면은 암만 특약으로 넣든지 암보험만 따로 넣든지. 아 그러면 닥치고 실비 아니면 그 네. 실비 그 혹은 그 병. 가족력이 있는 가족력을 생각해서 특약 하나 정도만 들어놓으시고. 연금보험 필요 없다. 그렇죠. 연금보험은 사업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보험을 얘기하는 시기 그건 아니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기회비용 특히 생각하면 예적금과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집과 비교해도 그거 늘 바에 다른 거. 할 수 있으면은 부모님한테도 이제 증여를 받으셔가지고 5천만 원까지 이제 이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아니면 친척들한테 빌릴 수 있어 4점 몇 프로죠? 빌리고 했을 때 4점 몇 프로로 하면 이자를 주면은 이제 증여가 아니고 빌린 걸로 되니까 하셔가지고 예적금 넣는다는 마음으로 빚을 가지면서 집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을 못 산다. 그러면 빠르게 전세라도 되게 뭐 청년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직장 생활 20년, 30년은 20대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집을 하고 그때 여유가 생기면 뭐 예적금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한 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뭐 상가나 토지 이런 것들 갖고 그리고 카드값 생각해서 카드값뿐만 아니라 카드값보다 더 무서운 족쇄가 집값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카드값을 봐도 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집값을 보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집을 사시든지 최소한 전세 대출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많이 돌아서 하시는 임장 많이 보시고 상품하시고 보험은 엄마 아는 사람 보험 웬만하면 피하시고 정말로 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1억 빌렸는데 월에 150씩 나가니까 이게 여행이나 뭐 이런 씨발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아 씨발 그거 이것도 좀 참게 되더라고. 네. 야 이거면 야씨 그냥 빨리 갚자. 네. 이 화로 빨리 갚자. 이자라도 빨리 갚자.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네. 그러면 월세는 죽어도 안 하는 게 훨 낫죠. 그렇죠. 아스팔트에 돈 뿌리는 거라고. 그렇죠. 월세는 정말 그냥 죽는 돈 나가는 돈이잖아요.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주인 그 집주인한테만 좋은 일이니까. 집주인만 개꿀. 어떻게든 전세로 바꾸고 살 수 있으면 최고인데 사는 게 힘들다면 정 안 되면은 저는 집을 사면 제가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 안 되면 그냥 사고 전세 줘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집값은 점점 오르고 레버리지 올라가는 거고 나중에 결혼할 때는 아니면은 혼자 살겠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돈을 합쳐서 들여가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내가 1억을 투자해도 주식으로 대박을 치지 않는 이상은 집값 1억이 레버리지로 올라갈 확률이 사실 더 크거든요. 수도권 광역시만 되더라도. 카페에서 맨날 소파에 누워있는데도 1년 있다 보니까 확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었죠? 그 잠자고 있을 때도 금융소득이 있어야지 돈이 굴러가야 그래야지 된다.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혹은 이제 은퇴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깨어 있어야지 맞아. 일을 해야지 근로소득이 노동을 해야. 네. 근데 금융소득 그나마 이제 지금 이자가 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감당하기 힘들고 주식은 어쨌든 리스크가 높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느 날 떨어질 수 있고 원고 부정이 안 되니까. 네, 집은 어떤 경우에도 웬만하면 정말 떨어지지 않는다. 뭐 폭락이들이 하는 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서울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많이 떨어졌던 게 IMF 한 번, 리먼 브러더스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토막 난 적은 없었고 불과 뭐 1년, 2년 만에 다 회복을 했죠. 네. 서울 집값은 뭐 떨어지지 않는다. 사실상 뭐 거의 99% 확률로 안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뭐 어떻게든 집을 사시라.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 네. 그러면 그 잔성님이 양구라님이 생각하시기에 내 집은 네. 나는 한 뭐 몇 년 안에 살 것 같다. 이런 감이 오세요? 저요? 아니면 목표? 이때 안에 바로 그냥 구매하겠다, 계약하겠다. 뭐 빨리 하면은 올해 안에 사고 싶은데 많이 마음을 내려놓고 해가지고 저는 집을 사면 이제 성훈이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여기 혹시 평수를 물어봐도 되나요? 26. 나가도 되는 26평 같으면 혼자 살기 정말 좋은 집인데 방이 하나 남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옷방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방이 3개니까 네. 잘방, 옷방, 나머지 하나가 지금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머지 뭐, 하나가 없어. 뭐 취미방으로 산든지 아예 창고로 산든지 뭐 그러셔야 될 텐데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아파트를 10평대는 사는 게 아니라고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이제 10평대도 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돈이 정말 10평대. 서울 아파트 10평대면 좋고. 10평대면 10평대도 오르니까. 그렇죠. 10평대도 오르죠. 그리고 혼자 살기에 어차피 전세 서울 시내 오피스텔 하면은 사실 그러면 경기도 10평대 아파트는 크게 안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라도 사시면은 혼자 사는 건 문제 없고 신혼 얼마 동안도 문제 없고 아기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그거는 고민할 문제인데 보통 결혼 기다리다가
저 같은 경우 결혼 기다리다가 집 못 사면은 망하는 거죠. 맞아, 흔히 막 그러잖아. 네. 집 이거 어차피 결혼할 때 다 하니까. 네. 근데 요즘 또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네. 옛날 개념으로는 결혼하면 그때 남자가 집을 사고 여자가 혼수를 하는 게 맞는데 불가능해졌죠. 확실하게 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떡하냐? 집을 어쨌든 사고 집을 사고 나서 결혼할 때 집을 뭐 합치든지 아니면은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전세를 들어가서 그런 약간 꼼수가 생겼죠. 뭐 하든지 합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꼭 서울에 안 살도 되잖아요. 서울이랑 그렇죠. 뭐 가까운 뭐 수도권도 네. 뭐 그러니까 눈을 넓게. 네, 수도권도 좋고 저는 안 살더라도 뭐 세종시 같은 데가. 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공공기관 생활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11년 이후에 지방으로 가네 마네 이 얘기 했었을 때 설령 이직을 하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특별공급 분양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했어야 돼요. 이전기간 특공 그 아. 다음에 뭐 공무원 특공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세종시 아마 3, 4억 정도 분양가였을 거예요. 와. 근데 일반 분양이 아니니까 특공이니까 그나마 하기도 좋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좋은 자리 받는다고 특공 받은 거 포기하고 다시 다음 특공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관 청문회나 뭐 청와대 그 고위공직자 다주직자들 보면 강남에 한 채고 세종에 한 채 있잖아요. 맞아요. 세종은 다 그렇게 추순 거예요. 시세 차익으로. 개꿀이네. 죽고 이제 계속 공직 생활하면 거기서 하는 거고 아니어도 놔두면은 공무원들 내려오는데 집을 안 사고 내려오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전세 줘도 되고 아니면 한 3명 들어가서 쉐어하우스로 해서 여기 방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 들어가든지 2명 들어가든지 그러면 현금 창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다 갚을 수 있어요. 개 좋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여기 어떻게든 뭐 사면은 광역시 정도만 사도 큰 손해는 안 납니다 분명히. 야, 역시 양구라님 현안을 바라보는. 그렇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네. 제 모두 부동산을 못해서 그렇지. 예. 내 집 빼곤 다 잘하는. 그렇죠. 양구라님. 오늘 또 오셔서 뭐 하고 싶었던 말씀 혹시 있어요? 오늘 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를 하면 좋을까요? 혹시나 뭐 마음에 예상했던 말 아니면 뭐 없으면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 말 많이 들으라고 했는데 부동산은 보수적인 영역이라서 보수죠. 어른들 근데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말고 서울에서 집이 2채 이상 있으신 분들 분명히 무슨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엄마 친구들 중에도 부자 엄마 그쵸. 친구가 있을 네. 거란 말이죠. 부자 아빠 뭐 그거 제국처럼 부자분들 뭐 다른 거 뭐 IT 쪽이나 주식은 아닐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분들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아요. 보수적인 데서는 보수적인 게 따르고 거기 이제 혁신적인 거나 뭐 자기가 뭐 미국 증시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자신의 주관이나 불과 뭐 한두 살 위에 선배들 얘기를 듣는 게 맞겠지만 보수적인 그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얘기를 듣는 게 맞습니다. 소감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네, 와서 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부동산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분이고 본인 커리어로도 성공적인 분이니까 브리니 TV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하셔야 되고. 이거 좋아요. 네. 이거 좋아요. 그렇죠. 잘 왔어. 저도 이제 뭐 디지털 투데이랑 그다음에 투맨쇼라는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댓글쇼. 댓글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빨리 지금 집을 살려고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 중이니까 언젠가 집을 사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집 사고 같이 행복하게 집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윤쌤도 회사를 강남역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아마 촬영을 강남에서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많은 직장인분들 강남으로 오세요. 같이 한번 촬영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